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화예술 씨 해주셔야죠. 아니 오랜만에 이렇게 한다고. 예, 너무 이렇게 또 대충 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문화예술 씨 네. 아, 손 흔드는 거 아니라니까 왜 이렇게 흔드시는 거예요? 같이 했어요. 그래요? 자, 어쨌든 오늘은 또 네. 이기주 작가님과 함께하게 됐는데, 우리의 삶은 또 도전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작가님께서 살아오면서 좀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이었나요? 가장 큰 도전보다 앞으로가 더 도전인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이제 제가 하는 이제 일에 대해서 어떻게 더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느냐가 제가 이제 생각하는 목표고 도전입니다. 아, 지금까지는 열심히 안 해오신 거예요? 더 열심히 해야죠. 이제. 앞으로 더 열심히. 네네네. 아, 그래요. 저는 이제 이 삶을 인생을 뒤돌아보면은 그 어린 나이에 해병대에 입대한 것부터가 아. 도전의 시작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29살에 그 조금은 늦었다라고 할 수 있는 나이에 또 예대에 입학을 해서 아. 연기를 배웠다라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또 도전이 아니었나 그러네요.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만나볼 문화예술시의 네. 주인공은요, 네. 이 어떤 새로운 도전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 보통 이게 좀 두려워하잖아요. 떨리고. 아니요. 안 그래요? 네. 아, 그래 좀 뭔가 약간 설레면서 네. 좀 이제 두렵기도 한데, 네. 오늘 만나볼 분은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아, 정말요? 앞으로 그러면 도전할 수 있는 분들에게 본보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뭔가 이제 용기와 희망이 되지 않을까 좋아요. 생각이 되는데, 네네. 오늘 그래서 저희는 한 수 배운다라는 마음으로 어서 어. 빨리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이 가시죠. 네, 발걸음을 옮겨 보시죠. 가시죠. 네. 오늘 두 사람이 만나게 될 문화예술씨는 오랜 전통에 현대적 감각을 더해 낯설지만 익숙한 아름다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문화예술시의 주인공은요, 젊은 청년 작가입니다. 아. 저랑 언뜻 봐도 두세 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죠. 네, 저보다 누나인 걸로 알고 있어요. 키가 누나지. 아, 그런가? 아, 네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또 만나뵙게 됐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오칠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작가 권여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니 대부분 오칠 하면은 어르신들이 떠오르는데요. 요번에 지금 젊은 오칠 공예가님하고 오늘 되게 배울 게 많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왜 이렇게 또 긴장을 하셨어요? 아니요, 긴장 안 했습니다. 그래요? 네. 예쁘게 차려입고 오셨네요. 아, 그러니까요. 긴장 안 했어요. 자, 오늘도 긴장하지 않고 저희 부족한 저희 둘을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더 잘 잘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매일 다니던 익숙한 길도 좋지만 문득 발길이 향한 낯선 길은 물음표가 느낌표로 반짝이는 순간을 만들어주는데요. 오늘 우리는 그 순간들을 하나씩 꺼내어 보려 합니다. 오칠은 오랜 역사를 지닌 전통 공예 기법이죠. 그래서 예로부터 제기나 가구 등의 귀한 물건에 사용돼 왔는데요. 온고지신의 정신으로 작품에 시간과 가치를 입히고 있는 권여진 작가는 어떻게 처음 오칠과 인연을 맺게 되었을까요? 제가 살면서 이 오칠이라고는 많이 들어는 봤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 개념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옷에다가 뭔가를 막 칠하고 그러는 거는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에요. 정확히 이 오칠이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네, 오칠은 원래 온나무에서 채취된 수액이라고 뜻을 하는데 요즘에는 오칠을 이제 칠하는 의미로도 쓰여서 오칠하다 해서 옷을 칠하다라는 뜻으로 보통 사용되는 단어예요. 오늘 제 옷을 칠하나요?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한번 이따 네네네. 제가 어렸을 때 20대 초반 때 사진 동호회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작가님께서도 어렸을 때부터 공예에 관심이 있었던 거네요? 네, 저도 공예 쪽에 관심이 있었는데 정확히는 처음에는 한국화를 되게 좋아했다가 대학을 이제 그쪽으로 진학을 했고 거기서 이제 오칠 공예 명장이신 이의식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그때 좀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오칠을 해야겠다라는 계기. 지금까지 오칠을 한 7년 동안 해오시면서 배운 그대로 이 전통의 방식대로 지금 오칠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저는 전통을 물론 기반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현대적으로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그런 오칠 회화라는 장르를 다시 또 작품을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현대화가 좀 가미된 저만의 좀 개성이 들어간 그런 작품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 간직하고 지켜야 할 존재로 여겨온 우리 전통. 하지만 그녀는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에 호응하며 전통도 변해야 한다는 생각에
새로운 도전을 마다 않고 있는데요. 권여진 작가는 무엇을 표현하고 담아내며 과거와 현대를 잇고 있을까요? 그동안 우리의 전통들을 봐오면은 아무 이유 없이 이어져 오지는 않거든요.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오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칠은 사실 옛날에 말다래라고 해서 말 안장에도 그림이 그려졌었어요. 그렇게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이어져 왔고, 요즘에는 오칠을 좀 현대화하려는 노력들이 네. 많이 해서 저도 물론 그런 노력을 전통을 방식으로 고수를 하고 있긴 하지만 현대화 방식으로 조금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역시 또 생각해보면은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라고 또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또 많은 우리 작가님들의 어떤 그 손길 끝에서 탄생한 작품들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사실 사진 찍을 때 마음으로 눈을 감고 사진을 찍거든요. 네. 그럼 작가님께서 어떤 표현으로 저는 하시나요? 주로 오칠 표현을 할 때 예. 인간 감정을 보통 주로 아, 하려고 감정. 표현하려고 해요. 저런 스타일의 마음? 네, 그렇죠. 네. 눈을 감고 하진 않고요. 저는 이제 인간 감정, 그러니까 뭐 제가 느꼈던 감정이나 혹은 제가 이제 자연을 좀 되게 좋아하는 편이어서 자연물을 두 개를 이제 혼합한 작품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작품이 완성되기까지의 기본 과정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뭐 칠을 하고 거기 위에 삼배를 바르고 또 그 위에 또 그 삼배 바른 거 눈을 메워준다던가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이제 거치게 되는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실 그림이 얹혀지게 되는, 마지막 과정에서 그림이 얹혀지게 되는 게 가장 좀 매력적이고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도 어찌 보면은 오칠에서만 유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인 것 같더라고요. 다른 그림들은 사실 붓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그러고 나면은 한 번에 완성되고 끝나거나 이런 게 많은데, 칠이라는 거는 사실 공예의 한 부분이기도 해서 그걸로 회화를 한다는 게 좀 어렵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늘 새롭게 하는 그런 과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칠 공예를 한 7년 정도 이렇게 해오고 계시는데, 이 오칠 공예를 통해서 좀 어떤 것들을 배우고 느끼고 계시나요? 아무래도 좀 수련한다는 마음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 같은데요. 시간이 많이 드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한 번에 끝내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해서 빨리 끝내버릴까? 왜 굳이 전통을 고수를 해야 되지라는 그 나 자신과의 싸움이 늘 있어요. 하면서도 이게 맞나? 지금처럼 뭔가 온라인 AI가 또 그림을 그려주는 시대가 됐고 했는데, 나처럼 이렇게 전통을 고집하면서 오프라인으로 시간을 많이 들이는 과정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됐는데, 오히려 그 점이 저한테는 조금 이득이 된 것 같고, 뭔가 조금씩 수련한다는 생각으로 하나씩 쌓아 나가다 보면 완성을 했을 때 그 쾌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남들보다 더 특별한 그림을 나는 그리고 있다라는 자부심도 조금 생겼고요. 그래서 뭔가 더 소중하게 작품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권여진 작가는 오칠을 단순히 공예의 재료가 아닌 회화의 재료로 사용하며 그 매력에 흠뻑 빠지게 됐다는데요. 그렇게 전통위의 현대를 가미하며 자신만의 예술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또 작가님과 이 작품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 제가 생각하는 그 오칠 뭔가 조금 다릅니다. 지금 보니까 약간 그 간장 같은 그 검은 액체를 이렇게 막 칠할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맞아요.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이 작업은요, 기본 나무가 틀어지지 말라고 삼배를 붙여놓은 거예요. 거기 위에 삼배가 이제 이렇게 눈이 있으니까 그림을 그릴 때 아무래도 좀 평평한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밑작업을 하는 건데, 눈을 메우는 작업, 그러니까 토해칠이라고 하는 칠을 발라서 삼배의 눈매를 메우고 건조를 하는 과정인데요. 지금 여기 들어간 거는 칠이랑 흙이랑 물이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좀 점도가 높은 그런 거를 섞어서 지금 발랐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오칠 이렇게 저희에게 좀 이제 보여주셨는데 뭔가 떡 같은 느낌도 들고 그쵸? 말랑말랑 그 슬라임 하는 듯한 여기 귤도 들어가 있거든요. 예. 네, 맞아요. 두냄새가 나요. 진짜요? 날리가 없는데. 예, 개꽃이네요.
자, 그리고 옆에 보니까 우리 또 작가님의 작품 두 개가 눈에 보이는데 어떤 작품인지 하나씩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요거는 지금 평면 작품이고 제가 가장 오칠을 처음 했던 작업이에요. 지금 요 그림을 그리기 전에 이 근처에 있는 플라타너스를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플라타너스 그림을 좀 그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게 된 그림이었고, 이 작품은 제가 최근에 한 작업인데 이제 평면에서 입체로 넘어간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게 금박도 있고 요게 빨간색 아까 바른 토해칠이라는 걸 바닥부에 발랐고요. 위에는 지금 제가 요거 오칠에다가 색깔을 입혀서 넣은 체화칠을 넣어서 이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요 굉장히 독특한 게 이게 색채가 굉장히 다양해요. 네, 맞아요. 근데 오칠도 이렇게 색감이 다양하게 할 수가 있나요? 네, 사실 오칠의 색은 옛날 말달에 그 그림 그렸을 때부터 주황색, 검정색, 갈색 이렇게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양한 색깔들이 되게 많이 표현이 되는데 현대에 들어와서 안료를 좀 많이 첨가를 했고 그 첨가한 안료들이 이렇게 색으로 나타나는데 흰색은 나타나지 않아요, 오칠에서. 유일하게 흰색만 칠이 안 나오고 다양한 다른 색깔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처음 칠한 색깔은 이런 색깔이 아니고 굉장히 짙은 그런 암갈색의, 그러니까 여기보다 한 4단계 더 어두운 색깔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색깔이 오르는 과정을 색이 피어오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되기까지 보통 1년 정도가 걸려요. 1년 동안요? 네. 와. 그러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색깔이 변화해 나가는 게 특징이고 매력이에요. 볼 때마다 그러면은 색깔이 다 달라집니다. 네. 오칠 공예의 하나인 체화칠은 오칠과 천연 안료를 배합한 물감으로 다양한 색을 만들어 그림을 그리는 건데요. 까다롭지만 섬세한 오칠을 올리며 본연의 색이 피어나기까지 인위적인 것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깊이감을 선사합니다. 앞에 보니까 뭐 물감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도구들도 있고 정체불명의 또 이제 백색 가루가 있습니다. 네. 어떤 작업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제가 아무래도 체화칠을 주로 써서 아까 그림을 그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은 칠이 섞여 있는 안료들을 이제 제가 올려놓은 건데, 여기 뭐 색깔이 노란색, 빨간색, 흰색 이렇게 있는데 지금 보여드린 이 정체불명의 가루는 이거를 만드는 가장 기본 베이스라고 하는 안료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오칠을 섞어서 여기다 배합을 해서 쓰면 이제 숙성한 칠이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를 이제 제가 살짝 덜어서 여기 칠을 막 열심히 버무릴 거예요. 버무린 거를 잘 풀어주시면 돼요. 그거를 한번 해주시면 돼요. 제가 수학 문제는 못 풀어도 잘 풉니다. 네. 그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못하면 여기 또 형님 계시니까. 그렇죠. 와 신기하다. 예전에 보면은 그 철판에다가 아이스크림 만드는 그러니까요, 네. 게 있었잖아요. 맞아요. 한창 유행이었는데 약간 그런 거 보는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흰색이 잘 안 나와요, 칠에서. 그래서 이 색깔이 가장 흰색에 가까운 색깔이어서 오칠에서 이제 이렇게 흰색을 만들면 이걸로 바탕을 쓰고 계란 껍질을 또 칠이랑 같이 붙여서 흰색을 표현을 많이 합니다. 하면 되나요? 네, 섞어주세요. 그냥 봤을 때는 물감인데 이 네, 안에 물감이랑 똑같죠. 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그림으로 이제 그리는데요. 보통 이렇게 만든 칠은 며칠 정도 조금 숙성을 해서 색깔이 조금 더 안착이 될 걸 좀 기다린 다음에 쓰는 편인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녀는 늘 남들과 다른 방식을 고집해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재활용품에 오칠을 접목시켜 쓸모를 더했는데요. 앞에 보니까 이 깨진 컵들이 놓여져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공예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이거는 깨진 컵들을 오칠로 붙여서 만든 화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원래 형태에 있던 컵들이 이제 깨지고 이가 나가거나 이러면 못 쓰잖아요. 그거를 오칠이 접착제 역할을 해서 서로 붙게 한 다음에 건조를 시키면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는 화분이 됩니다. 신기하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오칠에 관한 소재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알고 있는데 이런 깨진 컵이랑 뭐 재활용품들 그런 걸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일본에서 사실 킨츠키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도자기 이렇게 깨진 것들을 다시 접합을 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오칠을 하고 뭐 금분을 입히거나 이런 작업을 하는 것들을 조금 알게 돼서 이거를 한국에서도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사실 인식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한국에서는 깨진 것 쓰면은 복이 나간다라고 네. 표현을 해서 사실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뭔가 지금 현대에 맞게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봤을 때 생활용품이랑 좀 맞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좀 사용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야. 제가 작업을 하면서 이걸 자꾸 알리려고 하는 노력도 오칠 회화라는 생소한 분야가 아무래도 사람들한테 대중들한테 다가갈 때는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것도 많고 굳이 그걸로 왜 하냐, 그러니까 오칠로 그림을 왜 그리냐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듣게 되는 게 있어서 더 많이 알리려고 노력을 하는 게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알리게 되는 게 가장 어려운 거, 그리고 아무래도 시간과 노력이 좀 배로 들어간다는 점, 그런 게 가장 어려운 점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7년 동안 사실 해오면서도 그런 과정들이 좀 쌓이고 쌓이면서 저를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었던 것 같고, 그런 작업이 지금 이제 제 뒤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좀 화려한 그림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조금 더 남들에게 화려하게 보이고 싶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좀 들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림은 붓으로 물감을 찍어 그린다고 하죠. 하지만 오칠은 그리는 게 아닌 올린다고 표현하는데요. 권여진 작가는 끊임없이 오칠을 올리며 작품 하나하나에 그녀의 진심을 쌓아왔습니다. 권여진 작가님의 또 다른 작품을 저희가 감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 나무들 밑에 금맥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이 금을 또 많이 붙이셨는데 근데 그 금맥이 진짜 금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그 숲이 나무가 어떤 우리에게는 보물처럼 다가온다. 자연의 소중함을 좀 표현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지금 금밖에 안 보이고요. 예. 네, 네. 산이랑 뭔가 이게 어울리는 제가 보면 무슨 그 발자국 같은 느낌도 있고요. 발자국. 네. 제가 지금 뭐 이렇게 보는 안목이 좀 높아져서 그런지 네. 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뭐 딱히 할 말이 없으시죠? 아니에요. 네. 진짜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우리 작가님의 이 작품은 또 어떤 의미를 숨기고 있는 건가요? 이거는 사실 제가 등산을 했었을 때 풍경을 눈에 담고 있었다가 네.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담아낸 건데, 사실 이 금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발자국들을 표현하는 게 맞아요. 안목. 역시 금을 이렇게 차고 다니시니까. 안목. 네, 표현해 주는 건데 이 길들이에요. 새벽에 등산을 딱 하고 나서 위에서 바라본 산의 풍경인데 이제 아침 이슬에 막 반짝이는 그런 흙길들이 너무 예뻤고, 또 이런 그 햇빛에 반사되는 나무들의 모습들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걸 이렇게 빨갛게 좀 표현을 했어요. 예. 어떻게 보면은 아침 햇살을 받은 그런 풍경인데 좀 어두컴컴하긴 하죠. 아직 밤이 있다는 그런 느낌인데 사실 그냥 힘들어서 빨리 내려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았던 작품, 일기 같은 것 같아요. 아 일기. 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거랑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자연의 어떤 소중함을 느끼셨잖아요. 그쵸. 그리고 자연이 주는 나에게 어떤 뭐 선물 같은 느낌, 보물 같은 느낌. 권여진 작가는 좀처럼 도전을 멈출 줄 모릅니다. 그래서 효포터와 이기주 작가도 도전의 발걸음을 내디뎌봤는데요. 어제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너무 설레어서요. 이 시간만 기다리게 돼요. 네. 아니 너무 많이 주무셔가지고 눈이 약간 아니 못 자서. 네. 네. 원래 오칠이라는 거는 어디 가서 쉽게 배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저 한 달 동안 기다렸어요. 진짜요. 한 달 전에 섭외가 안 됐는데. 예, 그런 걸로. 네. 한 달 전부터 저한테 빨리 오치 배우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자, 그럼 오늘은 저희가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젓가락 수저에다가 예. 오칠, 체화칠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실 건데 면봉을 사용하셔도 좋고 저기 붓을 이용하셔서 그림을 그리셔도 좋아요. 그래서 이미 요거는 제가 바탕을 해놓은 수저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원하는 그림을 아무거나 상관없나요? 네,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그럼 혹시 뭐 올해가 청룡해라고 해가지고 청룡 그리고 아니에요. 저는 제가 지금 생각해놓은 게 있어서.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네, 알겠습니다. 이를 570회가로 변신한 둘은 섬세한 손길로 나만의 수저 만들기에 여념 없습니다.
나만의 개성 가득한 오칠 수전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까요? 하나의 오칠 공예품이 이렇게 또 탄생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무엇을 표현을 할까 하다가 이제 봄도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봄하면 가장 생각나는 게 꽃이고, 꽃이죠. 그리고 꽃하면 생각나는 게 나비. 나비. 그래서 이 숟가락에는 꽃이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젓가락에는 양쪽에다가 나비의 날개를 반반씩 해가지고 하나로 합쳐지는 듯한 오. 이렇게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사실 제가 미술 전공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조금 못했어요. 일부러 좀 귀엽게 보이려고요. 근데 저는 가족애를 심어서 가족의 이름과 얼굴을 그렸어요. 와, 이제 역시 미술 전공자답게 굉장히 잘하셨네요. 보니까 기주 자기 네, 자기 사랑. 사랑의 기주 아들 이름은 없네요. 여기요. 아 거기 숟가락이 숟가락이 있고 있어요. 아. 네, 저희 아이랑 똑같아요. 그렇구나. 귀여워요. 아니 자기라고 하지 말고 그러면 형수님 이름을 좀 적지 왜 자기라고? 아 성함이 자기시구나. 네, 자기. 이자기. 네. 알겠습니다. 여기 좀 우리 작가님께서 보시기에는 네.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제 거를 좀 디테일하게 주세요. 네. 사람이 꿈꾸다 아름다워. 아, 이거부터 이거예요. 아, 역시 제가 일부러 못한 게 다행이네요. 미술 전공자를 제가 이겼네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보셨나요? 아, 좀 독창적인 게 나비를 이렇게 반으로 쪼갠 게 너무. 57 공예라는 거는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예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직접 와가지고 하나하나 해보면서 우리가 또 전통 방식과 또 현대적인 것들을 가미를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요. 더욱더 의미 있는 그런 또 예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권여진 작가와의 만남 속 본업에도 충실했던 이기주 작가. 그는 함께한 오늘 그리고 찰나에 무엇을 담아냈을까요? 오늘도 우리 이기주 작가님께서 사진으로 틈틈이 기록을 하셨는데 그렇죠. 오늘 하루 어떻게 또 인상 깊은 장면을 또 찍으셨나요? 오늘 57이라는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네. 배워도 보고요. 경험도 해보고 눈으로도 보고 이렇게 정성스러운 작품을 제가 열심히 촬영하게 돼서 영광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광스러운 네. 그런 모습을 함께 해주셨고 자 그렇다면은 우리 또 이기주 작가님의 사진에 권여진 작가님의 또 이제 신청곡이 싹 들어갈 텐데 또 이렇게 생각해놓은 노래가 있으신가요? 좀 아이러니하게도 일본 제이팝을 되게 오. 좀 즐겨 듣고 있어서 요즘에 그걸 추천해드리려고 하는데 한국어로 번역을 했을 때 사랑을 담은 꽃다발을이라는 제목의 슈퍼플라이라는 이제 가수의 노래인데요. 거기 안에 뭐 이제 나는 이렇게 당신한테 사랑을 담은 꽃다발을 드리려고 합니다라는 가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계속 그 노래를 계속 해서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자연물이라는 거를 이제 많이 그리는 것처럼 이런 꽃다발이라는 노래가 더 어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선정했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권여진 작가님께서 신청을 하신 사랑을 담은 꽃다발이라는 노래와 또 이기주 작가님의 사진이 또 함께 나가도록 할 텐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재미있게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지혜로움 그리고 현재의 도전 사이 조화를 꿈꾸는 권여진 작가. 참신함과 새로움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며 그녀만의 장르를 만들어 갑니다. 오늘 권여진 작가님 덕분에 저희가 잘 몰랐던 이 570의 매력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좀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함께한 소감 한 말씀 이야기해 주시죠. 잠을 못 이뤘습니다, 사실. 너무 떨려서 잠을 못 이뤘고 좀 재밌는 시간이었고 또 두 분께 재밌는 시간을 선물해드린 것 같아서 되게 뜻깊은 경험인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작가님과 함께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저 다음에 기회 되면 꼭 찾아올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작가님 꿈은 무엇일까요? 지금 오칠 회화로 작가로 소개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소개가 될 텐데요. 저는 향후 오칠 회화 중에서 뭐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작가라고 이 타이틀이 좀 영원했으면 좋겠다는 또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제 꿈이자 목표입니다. 네. 뭐 이제 7년이니까 충분히 남은 기간 동안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 한 가지 바람은 앞으로 이제 7년을 넘어서 70년까지 또 이 570도 활동을 해 주십사 하고 하는 마음을 한번 또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자, 그러면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차게 마무리 한번 해보시죠. 자, 둘, 셋. 안녕하세요. 네, 아저씨.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세게 흔들어줘야 돼요.